안녕하세요. 네, 저를 비롯해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기대와 궁금증을 갖게 했던 앤트맨과 와스프가 개봉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성미가 급하신 분들을 위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것부터 말씀드릴까요? 네,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으나 인피니티 워나 어벤져스 4편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만 밝히겠습니다. 그것조차 스포일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자, 마음의 준비가 되셨죠? 네, 앤트맨과 와스프는 인피니티 워나 어벤져스 4편과 유감스럽지만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최소한 누가 봐도 어벤져스 4편에서 이런 얘기가 되겠구나 하고 선뜻 눈치챌 정도로 뚜렷한 실마리나 연결고리는 없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마블이 지금까지 그렇게 노골적으로 각각의 영화를 이었던 적이 없었고 개봉 전에 감독도 한 인터뷰를 통해 어벤져스에게 구애를 받지 않고 단독 영화로 연출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영화가 영화다 보니 에이 그럴 리가 있나, 이번에는 분명히 뭔가 있겠지 했는데 쿠키 영상을 제외하면 진짜 별개와 다름없는 영화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짐작하고 계신 것처럼 어떻게든 어벤져스 4편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건 틀림없습니다. 단지 현재로서는 딱 이거다 싶을 만큼의 확증을 주진 않을 뿐이죠. 대신에 만약 한간에 놔두는 얘기처럼 어벤져스 4편이 시간여행 같은 걸 다룬다면 양자 영역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추측에 더 큰 무게를 실어주긴 합니다. 참고로 마블에게 과학적인 자문을 해주는 한 양자 물리학자의 말에 따르면 양자 영역은 캡틴 마블과 더불어 앞으로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어벤져스 4편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내다볼 수 있는 즉각적인 무언가를 기대하신다면 패스하셔도 괜찮을 것 같지만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세계관을 어떻게 넓혀가는지 지켜보고 싶다면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이만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앤트맨에게 특별한 애정이 있다거나 팬인 사람은 아닙니다. 전편의 경우 물론 재밌게 봤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영화여서 기대 같은 게 없었기 때문인지 앤트맨과 와스프는 의외로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이 영화야말로 마블이 추구하는 개성의 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으시거나 욕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순수하게 재미로만 따지면 블랙팬서와 인피니티 워보다 앤트맨과 와스프가 더 좋았습니다. 캐릭터로 보나 영화로 보나 앤트맨과 와스프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내에서도 가장 확고하고 짙은 색깔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 영화가 왜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지를 전달합니다. 제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종합 선물 세트로 비유하는 건 그만큼 각각의 단독 영화가 저마다의 개성과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건 다 아시죠?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으니 모르실 리가 없겠지만 앤트맨과 와스프는 거기에다가 자신이 존재하는 목적까지 증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블랙팬서나 인피니티 워와 달리 앤트맨과 와스프는 시종일관 따뜻하고 유쾌하며 낙천적입니다. 앞선 두 편의 영화가 연이어 굉장히 진지하고 무거운 데다가 암울하기까지 했던 것과는 정반대죠. 저는 이걸 미처 의식하지 못했었는데 막상 영화를 본 후에는 이 자체만으로도 앤트맨과 와스프의 가치가 격상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를테면 쉬어가는 페이지 같은 역할을 하면서 블랙팬서와 인피니티 워의 무게에 짓눌린 분위기를 한껏 환기시켜줍니다. 혹시라도 마블이 앤트맨 시리즈를 통해 세계관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문을 여는 것과 함께 이런 역할까지 하기를 미리 계산해서 개봉하는 순서를 배열한 거라면 진짜 무서운 집단입니다. 왜냐하면 전 이 영화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다음으로 잘 만들어진 속편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개봉 순서가 지금과 달랐더라도 그렇게 재밌었을까 하고 자문해보니 아닐 확률이 적지 않을 것 같다는 답을 갖게 됐거든요. 어쩌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시면서 또 마블 빠돌이니 뭐니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마블 빠돌이라서 맹목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래서 매번 마블의 영화를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앤트맨과 와스프는 저 스스로도 놀랐을 만큼 너무 재밌게 본 후에 언제나처럼 대체 이유가 뭘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본 끝에 결국 이 영화는 철저하게 자신의 목적에 맞게 만들어졌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관점에 따라서는 단점이나 불만으로 지적될 수 있는 요소가 있긴 합니다. 없을 리가 없죠. 예컨대 고스트와 빌 포스터의 경우 캐릭터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존재감이 크게 두드러지진 않는다거나 그 바람에 긴장과 위기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진지한 구석은 거의 없으면서 유머로 가득하다는 것 등이 그렇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이걸 문제 삼는다고 해도 충분히 이해하고 남지만 저는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다분히 의도된 거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영화를 보시면서 저처럼 마블의 그런 의도에 넘어가서 녹아드신다면 재미있다고 느끼실 겁니다. 특히 블랙팬서와 인피니티 워를 보시면서 알게 모르게 심적으로 지치셨다면 더더욱 그럴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앤트맨과 와스프가 마블의 의도에 부합한 영화라는 인상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일단 개봉 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앤트맨 시리즈는 누구나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가족 영화를 표방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가장 낮은 연령층까지 고려해 제작한 영화일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긴장과 위기를 최소치로 낮추는 게 전혀 이상할 게 없고 심지어 앤트맨과 와스프에는 악당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가 됩니다. 정확한 이유까지 말씀드려야 더 설득력 있게 들리겠지만 결정적인 스포일러라서 생략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악당을 악당답게 만들지 않으면서 생기는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책까지 마련해뒀습니다. 바로 월튼 고긴스가 연기한 소니 버치입니다. 이 영화에서 앤트맨과 와스프가 고스트와 대립하는 와중에 소니 버치까지 끼어드는 건 그런 전략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소니 버치 역시 여느 영화는 물론이고 전편의 데런 크로스와 비교해도 훨씬 덜 악랄하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앤트맨 1편과 2편은 모두 페이튼 리드가 연출했으나 1편의 경우에는 막판에 뒤늦게 합류했습니다. 이미 아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촬영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에드가 라이트가 몇 년이나 공을 들였다가 갑작스레 하차하는 바람에 아슬아슬하게 대타로 투입됐었죠. 이 말인즉슨 자신의 의사와 의지를 반영시킬 여지가 부득이하게 적을 수밖에 없었던 1편과 달리 앤트맨과 와스프는 비로소 온전히 페이튼 리드 감독의 영화가 될 수 있었을 거고, 그게 이 영화의 색깔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됐을 거라고 짐작해도 지나친 억측은 아닐 거란 얘기입니다. 그 덕분인지 앤트맨과 와스프는 앞에서 단점이나 불만으로 지적될 수도 있다고 했던 캐릭터의 내실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머, 재치, 액션, 리듬, 톤까지 모두 전편을 능가합니다. 특히 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의도에 따른 각본의 짜임새가 참 좋다고 느꼈습니다. 소니 버치에게 특정한 역할을 부여한 것도 그렇지만 처음부터 복선을 잘 깔아뒀고 행크, 호프, 스콧, 고스트, 빌, 자네까지 아우르는 주요 캐릭터 간의 역학관계도 통일성을 지닙니다. 게다가 앤트맨과 와스프의 비중이나 균형도 잘 잡았는데 그걸 보면서는 새삼 마블의 작가진에게 감탄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아무래도 앤트맨과 와스프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려면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걸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영화는 앤트맨에게 명백하고도 엉뚱한 제약을 하나 걸어버립니다. 전편은 물론이고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에서도 앤트맨이 아주 진지하다거나 결점이 없는 캐릭터는 아니었지만 앤트맨과 와스프는 두 사람이 파트너로 활약해야 하는 당위성 내지는 계기를 전달하기 위해 애써 앤트맨의 부족한 면을 유발시키는 한편 그 반대급부로 와스프의 우수한 면을 강조하는 손쉬운 길만을 선택하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스포일러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다른 제약을 앤트맨에게 한 가지 걸어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앤트맨이 본의 아니게 고전하면서 종종 와스프와 조화를 이루게 만들어 관객으로 하여금 둘의 파트너 관계를 유머와 더불어 자연스레 받아들일 수 있게끔 조성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영리하고도 건전한 방식이라 현실에 존재하는 특정 부류가 제발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람까지 가졌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현재로서는 스포일러 리뷰까진 필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한 번 더 보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앤트맨과 와스프는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보긴 해야 합니다. 양자 영역에 대해 잠시 나오는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한 번 더 본다고 해서 그 대사를 정확히 기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는 게 문제인데 비웃지 마세요. 여러분도 양자역학에 대해 한번 읽어보시면 속된 말로 골이 빠개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항상 최대한 쉽게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몇 번을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아주 미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학교 다닐 때 물리 시간에 공부 좀 열심히 할걸. 청소년 여러분은 저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제 막 시험이 끝난 분들은 이 말에 치를 떨겠지만 다행히 그런 분일수록 앤트맨과 와스프는 저처럼 더 즐겁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적은 나중에 걱정하시고 우선은 영화라도 부디 재밌게 보시면서 스트레스를 푸시길 바랍니다.